무더운 여름날 이 시원한 연못에 뛰어들고 싶지 않을 이유가 없죠? 상쾌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산들바람을 즐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수면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까지는요. 그 크기로 봤을 때 나뭇잎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기 전까지는요. 엄지발가락을요. 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서야 거대한 물벌레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바이터 또는 악어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물벌레를 만나는 불운을 만났어요.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불쾌할 거예요. 거대 물벌레는 전 세계 민물 서식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물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다음번에 조심하세요. 거대 물벌레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자이언트 물벌레는 길이가 1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생 곤충이에요. 이 벌레에게 물린 상처는 벌레에게 당한 부상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짙은 갈색의 몸은 습지의 나뭇잎을 닮았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죠. 이들은 작은 물고기, 올챙이, 기타 곤충을 잡아먹는 타고난 포식성 동물입니다. 하지만 뱀이나 거북이 같은 더 큰 먹잇감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거북이보다 훨씬 크니까 다행이네요. 일부 종에서는 암컷 토바이터가 수컷의 등에 알을 낳기도 해요. 수컷은 어디를 가든 알을 품고 다니죠. 다정하게 들리지만 수컷 토바이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벌레라고 불리지만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아래만 조심하지 마세요. 물가에서 숨을 돌리는데 무언가가 어깨에 떨어집니다. 재빨리 튕겨내세요. 말파리예요. 말파리는 모기의 알을 낳고 그 알을 인간에게 주입하는 악랄한 작은 곤충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완벽한 부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화하면 몸을 뚫고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요. 징그러워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플로리다에서도 이 작은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귀상어벌레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상어와 지렁이의 괴상한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조지아 전역에서 이 기이한 생물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특이한 머리를 가진 이 생명체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겼습니다. 글쎄요,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입은 몸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보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이 있기 때문이죠. 복어처럼 테트로도톡신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 독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먹이인 다른 벌레를 잡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드라의 신화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마세요. 참고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누군가가 이 벌레에게 렌초비라는 훨씬 덜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별명을 붙였어요. 자이언트 누에 애벌레는 그 모습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강력한 독은 농담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작은 창 같은 강모로 덮여 있는데 이 강모는 매우 유독한 항응고 독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한 마리에 쏘이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설상가상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다니니까 실수로 여러 마리의 애벌레와 동시에 마주치는 경우가 흔해요. 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걸까요? 글쎄요, 아니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쏘인 자국이 눈에 띄게 남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의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약 5cm 정도로 그 피해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애벌레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벌레는 생애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성충이 되면 거대 누에나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맹독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태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도 됩니다.
호주 깔때기거미 독은 성인을 약 15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깔때기거미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호주 깔때기거미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비교적 크고 공격적이며 손톱을 뚫을 수 있는 뒤쪽으로 뻗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수컷은 종종 짝을 찾아 사람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위 밑이나 썩은 통나무 안쪽과 같이 서늘하고 안전한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교외 지역의 관목이나 바위 군락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호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 거미들은 호주에만 서식하니까 안심하세요. 호주에 간다면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중 한 마리를 발견하면 멀리 떨어지세요. 한 가지 희소식은 1981년에 해독제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대지방의 바다 밑바닥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무늬의 조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색상과 크기가 다양하며 수중 도공이 만든 작은 도자기 꽃병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조개 껍데기를 주워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본능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조개 껍데기가 아닙니다. 원뿔 달팽이의 집이에요. 그 이름에 아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곧 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달팽이처럼 원뿔 달팽이도 느립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 계산된 민첩함으로 이를 만회하죠. 다른 달팽이, 물고기, 바다벌레를 찾아다니는 포식성 동물입니다. 코로 주변의 먹이를 감지하고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주둥이를 펼쳐 먹이를 찌릅니다. 작살처럼 생긴 부리는 천은 물론 강화된 잠수 장갑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원뿔 달팽이의 이상적인 먹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쏘이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만약 쏘이더라도 그 순간 주입되는 독에는 천연 진통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통증이 없다는 점이 이 달팽이를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쏘였는지 알지 못하면 너무 늦을 때까지 쏘인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쁜 껍질이 보이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작은 폭탄 먼지벌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등 쪽에서 끓는 뜨거운 독산을 발산할 수 있어요. 냄새나는 화학 스프레이로 포식자를 쫓고 다른 곤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덕분에 때로는 삼켜진 후에 살아남기도 해요. 개구리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맛을 본 후에는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막에서 초원,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에서 이 벌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손톱만한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벌레는 강력한 스프레이를 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교한 내부 챔버와 두 가지 화합물, 즉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결합한 물질의 저장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화합물은 딱정벌레의 복부 내부에 있는 저장소에 따로 저장되어 이들은 밸브를 통과하여 중앙 챔버에서 만나 반응을 시작하는 효소와 혼합됩니다. 반응에서 생성된 가스는 빠르게 팽창하여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작은 녀석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좀비는 영화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미에게 그 위협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메소스포라라고 불리는 곰팡이는 여느 버섯과는 다른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은 노래하는 매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벌레의 정신을 장악하여 실제 좀비로 만들죠. 감염된 매미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다른 매미에게 곰팡이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매미가 너무 늦을 때까지 이상한 행동 외에는 감염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온전한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매미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나무에서 윙윙거리는 벌레가 무서운 영화 속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